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며칠 전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한다는 소식 오프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전문가들의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질본의 인사권과 예산은 좋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정원과 예산은 줄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연구소가 복지부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협업도 힘들어지고 결국 청은 단순한 방역 업무만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늬만 승격이 아닌 제대로 된 승격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대구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3,000명이 코로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늬만 존경 말고요. 제대로 된 대우를 의료진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학교의 종소리는 안 울리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렇죠. 학부모들이 많이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정말. 우리도 애를 먹긴 먹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종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2달째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치열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미국에서 지금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유종의 KDI 원장님하고도 이 시위에 관한 이야기 인터뷰 나눴었는데 두 분은 이 시위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먼저 김성희 교수님. 예, 미국이 이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고 이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다. 용광로다. 모든 인종이 함께 섞여서 이렇게 사는 사회라지만 그 안에서 인종 간 차별이 매우 심각했던 현실이었고 그 흑백 갈등, 인종 간 갈등의 문제, 그 격차의 문제가 표면화돼서 나타난 경찰의 거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압을 하는 행위로 인해서 표면화됐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니까 용광로라는 그런 말이 부끄러울 정도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의 나라고 백인의 나라고 라티노의 나라고 아시안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런 밑바닥에서는 인종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네. 그다음에 백인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은 흑인의 나라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인종차별이 이번 시위의 본질이다라고 김성현 교수님 지적해 주셨어요. 최승로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인종차별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폭력 시위, 약탈로 번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교민들도 상당히 큰 피해가 맞아요.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44곳에 그 상점이 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받은 인종이 분명히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위도 사실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밝혀야지 네. 이렇게 약탈하는 방식으로 폭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정부도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것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국론 화합 차원에서 네. 너무 적대시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어느 나라에나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이유가 됐든 약탈과 폭력은 안 되죠. 그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식은 뭐 미국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종차별 플러스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 결국 경제적인 불평등이겠죠.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더욱더 응축돼서 이번 시위로 표출된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가 이쯤 되면 좀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미국 사회든 어느 사회든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슈는 계속 점점 높아져 왔죠. 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가 늘어났다고 해서 불평등 감정이 낮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도 여전히 그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위한 욕구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 이슈로 나왔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그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정치 이슈로서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부분은 뭐 사실은 계속해서 정치 어젠다로 계속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자본주의에 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거는 뭐 미국만이 아니고요. 네.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늘 있는 이슈라서요. 미국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 이슈는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그 이슈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건 경제적 불평등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자본주의의 좀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얘기니까요. 그건 자본주의를 뜯어고쳐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본주의의 원리 원칙은 더 잘 작동을 하고 네.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에 대한 처방을 또 보완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해서 그런 이슈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언론이 공개되지 않은 폐쇄적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등 이슈가 정치화됐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자체를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평등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복지정책, 이 부분은 자본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슈, 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더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사회로 가는 방식, 이것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최승룡 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유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뭐 개인의 자유, 능력에 따른 경쟁과 기회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칙을 바꾸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교수님, 그 원칙이 근데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으니 예. 좀 보완하자라는 목소리 아닐까 싶은데. 예, 근데 자본주의는 뭐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다지만 시장 경제 주도적인 그런 미국식 모델이 80년대부터 주도권을 행사해서 2008년까지 주도했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은 이뤘지만 완전히 그로부터 이탈을 한 것은 아닌데 이번 사태로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계 모델일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게 새삼 확인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유시장 경제 일변도의 그런 자본주의는 뭐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북구 국가들도 있죠. 삼인주의 복지 국가도 있고 유럽의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해 당사자의 조정을 중시하는 그런 자본주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놓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불평등에 취약한 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구나. 불평등의 이슈가 가장 자본주의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라는 사실을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했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식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통해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야 될 길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각축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미국식 모델로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굉장히 미국식화된 가장 미국화 정도가 높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미국다운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우리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잘 대응하고 있지만 이 이후의 사회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식 모델의 이 시기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죠. 원장님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수님이 코로나19로 이 시장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 미국식 모델에 굉장히 회의가 생겼고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요. 저는 그 미국이 독주하는 시대로 계속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계가 드러났다기보다는 미국이 너무 다른 세계화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격차가 너무 커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라든가 다른 사회와 이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 격차라는 게 경제적 격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이머징,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네. 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앞서가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만을 오히려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럽이란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그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그러한 활발성이 유럽사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유럽이 미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다. 자,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예, 8, 90년 미국 주도적인 그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유럽도 그 영향을 안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화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고 그 나라의 고유한 제도와 그 복지국가 제도나 이런 특성이라는 게 그래도 보존하면서 갔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한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데 그 나라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손질해서 다루면 되는 거고 미국은 뭐 실업자가 수천만 명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고 이런 체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복지제도는 안전망은 안 갖춰져 있으니까 현금 지원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제도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현금을 푸는 것이다. 예, 그 방법 외에 쓸 게 없어서 그 뭐 몇백 조를 지금 풀고 있는데 그 앞으로 더 풀어야 될 가능성이 높죠. 실업률도 15%에 이루고 있고 네. 앞으로 뭐 25%까지 예상할 정도로 그냥 마구 자유시장 이제 고용 유지나 이런 것 없이 마구 배출을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갖는 그런 그 미국 사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완충 장치가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나마 유지하면서 그 보완하면 차원에서의 긴급 지원 제도를 설계하면 되는데 그냥 미국은 생으로 다 돈으로 쏟아부어야지만 감당하는데 그조차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래서 불평등의 심화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크고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느냐. 해체 사회를 통합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상실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징후로서 지금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대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잘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미국의 물론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오히려요.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그 부실이 쌓이지 않게 바로바로 털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지금 매출이 안 돼서 종업원을 잠시 레이오프 일시해고를 해서 그 부실이 쌓이지 않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경제가 풀리면 다시 또 고용을 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론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관계 중시의 정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부실을 그대로 안고 가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다 축적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도 부실을 털지 못하고 부채로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일본이 그 부실을 털지 못하고 20년의 장기 불황을 맞은 것처럼 그 기업이 다시 기회가 오더라도 그 부실에 들면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이라고 하는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나라들이나 기업들은 상당히 이 위기를 장기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유연성을 가진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나 국가들과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면 최승로 원장께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변수를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화폐나 상품으로 환원시키시는 것 같은데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실을 터는 와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변수를 다르게 고려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죽으면서 살아나는 그 경제를 우리가 경제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살리면서 경제의 순환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기업을 상대로 복지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 어려워졌으니까 지원해 주자. 이 근로자 어려웠으니까 지원해 주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밑빠진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해고가 됐어? 그러면 퇴직연금으로 보완해. 그것도 안 돼? 그럼 생활보조금을 줘.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을 상대로 한 복지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다시 활력을 잃었을 때 그 활력이 기업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기업 도와줘. 근데 그 어려운 기업도 대부분 유명한 기업, 대기업, 공기업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선별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에 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주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복지는 개인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점점 멀어져 가는데 저희가 오늘 1부에서 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미국이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고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지금 현실을 두 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클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김서희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몰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빨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최승로 원장님께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더 유연하게 대응해서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몇 달 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몇 달 후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몇 달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그럼 제가 아무튼 끝까지 지켜보고 두 분의 얘기 중에 무엇이 어떤 게 맞는지 제가 꼭 보겠습니다. 미국 얘기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이제 폭력 시위와 약탈 이 문제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노란조끼 때도 이런 얘기가 불거졌고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시위는 평화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그런 매수된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 시위와 그런 약탈 행위 때문에 군을 투입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데자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미국은 그러다가는 최악으로 치닫지 않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위를 하는 대중들도 평화롭게 해야 할 것이고 시위를 진압하는 정부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니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동창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